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가물어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원래는 이제 경매와 공매의 절차잖아요. 근데 이제 절차는 저도 사실 지겨워요. 솔직히 말해서. 한 1년에 한두 번 떠들까 말까 하는 수준이지만, 너무 빤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시간을 이렇게 짬내서 오셨는데 빤한 얘기 해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안 빤한 얘기를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재테크를 주제로 해보자 한번. 짧지만 오늘 강의는 짧지만 재테크의 아마 속성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걸로 이제 주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재테크라는 거를 다 해보셨죠? 그때 주식 하신다 그랬고. 외환. 또. 외환을 하면, 외환 딜러라는 표현, 그건 맞나요? 네.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 돈으로 달러도 샀다가, 엔화도 샀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네. 우리나라 국제수지라든지 네. 무역 수출입을 보면 달러가 많겠다, 부족하겠다. 부족할 때 달러가 많이 올라가는지 달러를 이제 예금을 네. 들든지 네. 아니면 한국거래소에 달러 선물이 있거든요. 이거를 매수 포지션. 그러면 엔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달러로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달러만 했고요. 네. 엔화나 유로화도 할 수 있어요. 원래 할 수는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나요?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거랑 그러면 그게 큰 재미가 있습니까? 약간 미미한 변동이잖아요. 금값처럼.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는 안 오른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말은 항상 반대거든요. 반대로 가죠. 달러 오르는구나 하고 딱 네. 달러라는 뭐 300원, 400원씩 이익 보고. 그러니까 그 300원을 모아서 돈이 되려면 투자 금액이 커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볼펜 하나 팔아서 10원 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아이스크림 슈퍼에서 1,000원 주고 사지만은 홈플러스 가잖아요. 그럼 하나당 400원에 팝니다. 그런데 재벌 기업은 그거 팔아서 50원, 30원 남겨 먹어서 회장님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려면 개수로 해버린 거죠. 개수.
그러니까 300원을 남겨서 개수가 엄청나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으아, 그럼 어마어마한 자산가? 한 100억 정도 돌려야지 한 개당 300원씩 남겨도 큰 돈이 되지. 10년에 한 번 못 가면 까죠, 그런 기회는. 300원씩 차익은 그것도 큰 건가요? 그럼요. 유교하는데 금융이 내양이기 때는 뭐 1,000원만 오르고 금융이기 때는 한 500원 올랐으니까. 예. 평상시에는 그러면 한 몇십 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몇원 안에서. 몇 원 안에서. 뭐 많이 들어가도 몇십 원이고. 예. 투자기에는 별로. 투자하기 좀 그렇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가 하고 있는 그 PT 강의가 최소 싼 게 500짜리잖아요. 싼 게. 그 다음에 이제 최고에는 250짜리가 있어요. 근데 교육으로는 보면 솔직히 삼성 저 에어컨 저 밖에 있는 38평형짜리가 300이니까 센 거죠. 그죠? 그 어디 월세 30짜리 월세면 거의 10개월치 월세를 그냥 받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센 건데 그러고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팔아서 20원 30원 남기고 50원 남긴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센 건데 어때요? 그 사람들은 회장 소리도 있고 재벌인데 우리는 그냥 영세하단 말이야. 신기하죠? 이게 엄청나게 큰 제품 파는 거예요. 그죠? 500짜리, 1000만원짜리. 큰 제품이다, 이게. 그런데도 누구는 떼잡을 소리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볼펜 장사를 해도 개수로, 물량으로 밀 수 있는 장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검을 좀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이유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원래 원직업 있죠. 원직업으로는 뭔가가 해결이 되는 직업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해결이 안 돼요. 변호사 가지고 해결 못하죠. 변호사 중에서도 엄청 잘 나가는 변호사만 돈을 좀 벌어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다 변호사하고 하는데 다 고만고만해.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 혼자서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손님이 안 와. 손님이 그냥 간판 보고 오진 않아요. 소송은 절대로. 그래서 간판 보고 오는 장소로 옮겨가죠. 거기가 어디예요? 법원 앞인데. 근데 법원 앞에서는 이렇게 간판 보고 올 확률은 또 거기엔 또 드글드글해. 나하고 같은 생각한 놈들이 또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또 거기서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디서 물어와야 되죠. 영업을 해서 데리고 와야지 이게 손님이 이제 이루어지죠. 병원들도 그죠? 병원들도 개인 의원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죠. 옆에 약간만 큰 병원이 들어오면 쏠림 현상이 돼버리죠. 옛날에는 구멍가게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뭐죠?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게 간간히 생기니까 걔네들이 다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 생기는데 대부분 마트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큰 할인마트가 돼. 대형 할인마트가 되고 세븐일레븐에서 안 파는 생선하고 기타 등등을 팔아줘야 사람이 또 와. 그죠? 야채도 팔아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있어도 결국은 이마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버린. 그런데 이런 이마트 개념이 그 이마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죠? 근데 지금 막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의 관념이 대형화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어요. 옛날엔 대형화라는 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모든 보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직업군도 대형화라는 추세로 적응을 못하면 죽는 직업군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그러면 1층 공인중개사도 그러면 이제 죽음이 오겠죠? 조만간 죽음이 오는 거죠. 이미 반사 상태죠. 이미.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98년도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인데, 그때 직업군이 붕괴가 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엄청